기자들이 기사 쓸 때도요. 좀 까리한 문제들이, 이 방송 적합 용어는 조금 아리송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자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아서 기사를 내보내거든요. 근데 하물며 공당이 그런 것 없이 그냥 어떤 사람 제보만 믿고 그냥 한다? 이해할 수 없죠. 상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5월 5일 날 공개를 했는데 5월 7일 날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메일 한 통이 옵니다. 바로 그게 이제 문상호 씨라고 그렇죠. 문준용 씨의 파슨스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였는데 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녹취 내용은 정말 거짓이고 허위다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이메일이 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국민의당에서는 그 이메일을 확인을 했을 때 그때서라도 좀 늦게라도 그때라도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될 텐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서 씨와 이유미 씨가 이 SNS 이렇게 대화를 나눈 내용을 보게 되면 또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준서 최고위원이 이거 정확하지 않으면 역풍이 불 수가 있다. 정치적인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네. 그럼 적어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조작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조작된 것일 수는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그거를 감수하고 공개를 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기자님, 이 사건에서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두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안철수 전 후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당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박지원 전 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도 몰랐다. 문제의 핸드폰은 비서관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받은 바 없다. 일종의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자, 폭로 자체를 몰랐다? 그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폭로의 주 재료인 그 증거 자료가 조작된 거는 몰랐다. 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겠죠.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이 정도 사안이 보고되지 않고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발표한다? 그거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좀 전에 이제 아리송이라는 네. 표현 하셨지 않습니까? 통상 기자들이 아리송하면 말이죠. 알려졌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네. 근데 네, 전해진다. 전해진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것도 안전장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물어봤더니 답변이 없었다. 뭐 이 정도 안전장치는 해야지 적어도 법적으로 조금은 좀 내가 좀 면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알려졌다 혹은 누군가가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 뭐 네. 이런 식의 주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적어도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에게는 이런 폭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발표가 기자회견에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달이 됐겠죠. 그 내용을 조작됐는지 안 했는지까지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대화가 오고 왔는지 혹은 대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정도 사안이면 선거를 한번 뒤흔들 수 있다라는 네.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종의 유혹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공명선거 추진단을 이끄는 단장이 이 정도 확신이면 단장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통상. 그렇죠. 네. 근데 단장이 하지 않았죠. 부단장이 발표했습니다.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날조 혹은 위조라고 그러니까 조작됐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나서서 지금 기자회견을 두 차례나 한 분이 바로 그 당시에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입니다. 그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일반적이지 않은 사안들이 지금 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점에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가 계신데 두 분 다 어떤 특정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 당에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선거에서 늘상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은 이 정부가 청산해야 하는 패단, 이것도 일종의 선거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일벌백계하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서는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의원이든 아니면 당시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도 예외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의원, 왜냐하면 검찰 조사 받아야 된다. 당시에 보고 라인이 네. 예컨대 공명선거 추진단이었다면 추진단의 이용주 단장과 그 다음엔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 그다음에 후보까지 가는 이런 라인의 보고 체계가 기본적으로 있고 이 정도 사안에 만약에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지 저는 그런 사례를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최영일 평론가님. 이상한 게 아까 네. 말씀하신 게 왜 단장이 그때 나서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 보면 이상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선거 이전에 벌어졌던 이 사건의 현장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후 대처하는 모습 사후 대처가 전 훨씬 더 의구스러운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다. 사건이 벌어진 건 좋아. 선거가 전쟁이니까 네. 정말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지금 뭐 많이 밀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기고 시절에. 싶었겠죠. 네. 그리고 문준용 씨 문제가 팩트라고 믿었겠죠. 국민의당 내에서는. 그런데 이런 소스가 있으니까 사실은 김모 씨가 실존하는데 지금 박모 씨가 이걸 조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목소리 녹취는 조작을 했을지언정 미필적 고의로 믿고 싶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마침 나왔어. 쓰자. 근데 김모 씨라는 사람이 실체가 있었을 것이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오늘은 실체 인물을 조사하고 있는데 파슨스 나온 사람 맞고 이미 씨 아는 사람 맞아요. 근데 나 문준용 모르고 그때 파슨스 동기동창끼리는 그 아버지 백으로 들어갔다며 다 퍼져 있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윤회 문건 유출됐을 때 네. 이 청와대는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다. 그렇죠. 내용은 다 뻥이다. 이게 찌라시에 나오는 풍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대통령도 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예,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금 검찰은 이 내용의 실체가 있는지도 조사하는 거고 네. 이게 만들어져서 조작이 돼서 유포된 과정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내용 조사를 검찰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실존 인물인 김 씨는 나는 문준용 씨와 친하지도 않고 일면식도 없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전해들은 바도 없다. 파슨스 교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전제를 하면 좋아요. 이은미 씨가 가져왔으니까 믿자. 믿고 싶은데 마침 증거가 나왔으니까 믿고 던지자. 한번 질러보자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때.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문준용 씨의 실제 친구가 실명을 공개하고 나와서 동기생이 4명인데 네. 한국에 있는 거 미국에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들을. 그들 중에 이런 말을 했을 사람은 빤하잖아요. 없다. 예. 네. 그랬더니 국민의당이 확신 있는 반론을 해요. 우리가 언제 동기라 그랬어? 동창이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료. 실존 인물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뭐 2학번 선배인지 5학번 후배인지 이 실체를 확인해야 되는 게 국민의당 그때는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역할인 거죠. 근데 그때도 네. 안 했다는 거예요. 실존 인물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당내에서. 이런 거짓말은 전 처음 들어요. 이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완전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던졌는데 저쪽에서 반격이 들어오면 네. 재반격을 하려면 그 인물 데리고 와. 아니면 당장 이유미 씨 전화번호 내놔요. 내가 직접 통화하게. 이용주 의원이 전화를 들었어야죠. 좀 확인 좀 김모 씨, 해봅시다. 파슨스 몇 년부터 몇 년 다녔어. 문준용 씨랑 언제 술 먹었어. 네. 그 이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 네. 이거 맞아? 그거 제 목소리 아닌데요? 그럼 이거 가짜구만. 뭐 확인이 됐어요, 그 와중에서. 그분은 부장검사 근데 아무것도 출신인데. 모르고 그냥 언제 우리가 동기라 그랬어요? 동창이라 그랬지? 이런 능청을 부렸다 그러면 공당이 이거는 조작한 건 이음이라 치고 네. 자 범인 체포해서 처벌 받는데 그 다음 벌어진 일을 국민당이 어떻게 면피할 거예요? 네.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가담을 했잖아요. 자신들이. 그래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우리는 피해자여라고 코스프레를 하면 좀 국민들한테 어쩌라고 이렇게 던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후 대처가 저는 더 심각하다. 너무너무 말이 안 된다라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좀 주제를 좀 넘어가 볼까요? 안철수 진행자가 바뀐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 하고 있는. 지금 있죠. 뭐 이르면 오늘 한다는 보도가 근데 나왔더라고요. 어제도 오늘 한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 집 앞에 가 있는 게 벌써 며칠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조금 더 이 수사 상황이 진행되고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 전까지는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은 선거가 종료된 뒤에 이른바 뒤처리를 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다시 따져서 그리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았어야 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약 40여 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그리고 수십 명, 100명 가까이 되는 당직자들이 있는데 아무도 손 놓고 타치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안철수 전 대표 당시 대선 후보에게 책임론이 더 강하게 지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철수 전 대표는 또 이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폭로 자체는 알았지만 조작된 건 몰랐다라고 한들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나는 이제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상황. 나는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거죠. 네.
새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 그럼 그렇게 검증도 되지 않은 사안을 무책임하게 폭로하는 걸 그럼 방기했다는 얘기냐? 그게 무슨 새 정치냐라고 할 거니까 이거는 차기 대선을 재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선택인 거죠. 하기 어려운 선택인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진행됐을 때 네. 그럼 당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당의 호남권의 중진 세력들은 사실 민주진영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네, 저희가 그럴까요? 하도록 네. 하죠. 알겠습니다. 요 일단 사안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는데요. 우선 이번 사태에서 국민들이 약간 의구심을 가졌던 게 바이버라는 바로 그거예요. 예. 메신저예요. 바이버가 뭐지? 바이버 쓰시는 분 손? 저. 바이버 쓰세요? 아니, 바이버 바이버를 쓰세요? 쓰죠. 저 않습니다. 바이버 쓰십니까? 많습니다. 바이버 쓰시는 분이 얘기 좀 해주세요. 쓰는 바이버. 사람은 네.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외국과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2009년에 스마트폰이 나오자마자 네. 바이버를 먼저 깔았는데 여기서 안철수 전 후보가 또 의심을 받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안랩을 창업한 또 누가 봐도 벤처 CEO 네. 그리고 이제 IT맨 그런 외국과도 많이 통합니다. 미국도 자주 가시고 바이버는 비즈니스 하는데 IT 비즈니스맨들이 바이버는 필수로 씁니다. 컨퍼런스 콜 같은 걸 외국이랑 하는데 너무 좋아요. 이 해외 국제 통화가 거의 무료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안이 튼튼해요. 국내 거에 비해서. 국내 것은 기술적인 보안이 나쁜 게 아니라 카카오도 보안 좋은데 이 정부가 요청하면은 협조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치 권력 때문에. 네. 그래서 다 텔레그램으로 그렇죠. 이민을 망명을. 정치 망명을 저희 그 사이버 망명을 사이버 했었죠. 망명을 했었죠. 텔레그램은 러시아 과학자가 개발했지만 이제 독일로 가 있는 사람이 이제 개발한 것이고 그게 이 보안 기술의 문제보다는 보안 정책의 문제다. 카카오는 국내 업체라 네. 정부의 압력이 한계가 취약하다. 있다. 하지만 외국 업체야 뭐 이 우리나라가 협조 요청을 해도 우리는 공개 못합니다 하면 끝. 바이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이 바이버를 쓸 이유는 별로 없어요. 뭐 카카오톡도 있고 굳이 보안이면 텔레그램도 있고 그런데 바이버를 쓰는 이유는 국민의당 누군가가 바이버를 쓰기 때문에 누가 씁니까? 그와 통신을 하려면 바이버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앱을. 네. 그건 안철수 후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바이버를 국민의당에 이렇게 확산시킨 전파한 사람은 예, 이 벤처 CEO 출신인 안철수 후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단정적으로. 저는 100%라는 말은 안 하고 90% 제가 보기에 정도 만약에 예. 소송에 대비해서 하시는데요. 90% 변호사님 옆에 정도 계시니까 믿고 가능성이 하세요. 높다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안전하게 얘기를 해야죠. 100% 단정한다 네. 이러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바이버를 썼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뭐 전혀 왜냐면 바이버 쓰는 게 문제가 안 되니까요.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바이버를 쓰고 있고 네. 그래서 안 후보와 안 후보가 몸은 하나잖아요. 뚜벅이 유세 하고 있었던 때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바이버를 쓴 것으로 알려진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으로 모든 선거와 관련된 자료라든가 내용을 공유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바이버를 주로 완전히 다 이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네. 안철수 당시에 이제 후보와 굉장히 좀 가깝게 연락을 소통하는 사람들은 바이버를 이제 많이 깔아서 사용을 연락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버가 왜 여기서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녹취록이 공개된 게 5월 5일인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당시 이제 상임대표에게 선거 네. 상임대표에게 이 내용을 이유미 씨가 제보한 그 카카오톡 캡처 화면 12장을 미리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미리 보낸 게 바로 5월 1일 날짜로 보냈는데 그렇죠. 그거를 바로 바이버라는 것을 통해서 보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유미 씨와 이준서 최고위원은 카카오톡으로 뭔가 주고받은 내용을 증거로 해가지고 캡처해갖고 보냈는데 왜 이것을 캡처해가지고 바이버로 보낼 때는 보냈을까? 바이버로 보냈을까라는 게 카카오톡으로 안 하고. 그렇죠. 카카오톡으로 안 하고 네. 그게 하나 문제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관계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해명을 하는 이야기가 탄핵 이후로 대선 전국으로 본인이 굉장히 공격을 받아가지고 문자 폭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휴대폰을 두 개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는 비서에게 줬다. 네. 그래서 비서에게 줬는데 비서가 나한테 안 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비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내용 자체가 별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안 알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명을 들어보면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문자 폭탄을 많이 보내서 비서가 이걸 가지고 있다.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온 받은 문자가 그냥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막 이렇게 날라온 게 아니라 바이버를 통해서 온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해봤지만 국민들 중에 바이버 쓰는 사람도 많지 않고 네. 텔레그램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 바이버로 왔다라고 하면 비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네. 또 온 내용 자체가
그 지금 박지원 전 대표가 그 당시에 뭐 문모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도 높게 그러네요. 주장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었던 네. 상황에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비서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 네. 국민들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의 흐름을 쭉 지켜보면 말이죠. 처음에는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이유미 씨 자체의 그, 1인 역할극, 핸드폰 3개 두고 했던 1인 역할극에 굉장히 놀랐지만 이게 계속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이유미 씨가 이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거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당에서 이거 공개되면 우리 당 완전히 망한다. 이거 안 된다. 이걸 막은 흔적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막았을지 안 했지 예, 확신할 뭐,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통상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당사자는 도움을 요청하죠. 내가 당을 위해서 일을 했다 혹은 뭐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니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도움을 달라 했는데 아마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근데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니? 너가 한 거니까 너가 책임져라. 라는 정도의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네. 꼬리 자르기 위해서 나에게 다 덤태기를 쓰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당의 입장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결국 네가 조작한 물건을 가져와서 이제 와서 당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럼 당도 같이 죽자는 얘기냐라고 하는 반응이 오고 간 것을 상대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렇게 약간 극단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될 텐데요. 김남국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검찰이 이 사건 어디까지 칼끝을 겨눌까요? 네, 일단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녹취록이 지금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고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처음에 조사를 할 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참고인 조사로 해서 보고를 받을 때에 처음에 그때 당시에 그 경위라든지 정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방향은 크로스 체크한 이 검증팀 누가 네. 이것을 검증했느냐라는 그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공개가 되었을 때 네티즌들도 그 파슨스 그 스쿨의 그 동기 명부를 찾아가지고 검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티즌 수사대. 네티즌 수사대.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최영일 교수님께서 예. 말씀하셨지만 5월 7일 날 문준용 씨의 동기가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당시 이유로만으로도 검증을 하면 됐을 텐데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검찰에서는 보고 라인과 검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검증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네. 어떤 그 두 라인 선상에서 참고인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 녹취록을 만들 때 동생과 이렇게 그 통화를 해서 이렇게 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아마 이분이 혼자 했을 때 이렇게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 네. 분명히 뭔가 말을 했을 겁니다. 이거 내가 뭐 혼자 했다라고 그냥 혼자 이렇게 뭐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당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뭔가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차 조사는 끝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 녹취록을 실제 녹취한 데 협조한 그 공범을 불러다가 이유미 씨한테 어떻게 부탁을 받고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 그리고 혼자 했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찰 포토라인에 안철수 전 후보, 박지원 의원 설까요, 안 설까요? 조만간. 서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까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였고 네. 또 그 다음에 뭐 대선이 끝난 지 지금 얼마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 조작 사실을 그래도 구체적으로는 좀 알았다라는 부분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진술이라든지 네. 아니면 물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후보의 사실은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정책비서관도 했고 네. 안철수 후보가 타고 다녔던 후보 시절에 타고 다녔던 그 1호 차량에 함께 동석해서 수행을 했던 그 송강 변호사가 이 이유미 씨의 변호사를 추천해서 변호인으로 선임하겠다는 어떤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간접적으로든 어떻게든 아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조사는 아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인 조사를 피해가기는 어려워요. 네. 일단은 이 인물 둘을 추천해서 당으로 끌어들인 인물이 이제 네. 당시 대선 후보인 안철수 네. 전 대표다. 이거 어쩔 수 없고 네. 박지원 전 대표도 거의 유력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자 5월 1일 날 바이버로 보냈는데 그 폰이 뭐 없어서 내가 못 봤어요. 비서한테 가 있었어요. 네. 위치 추적해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정치 구단이면서 이분이 연세는 있지만 네. SNS를 굉장히 능숙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그럼요. 네. SNS 정치로 막 이제 전국을 쥐락펴락하는 분인데
5월 5일 날 이게 발표되고 당내에서 검증이 안 됐으면 문제가 큰 게 5월 8일이 대선 전날이면서 어버이날인데 문준용 나와라, 문준용 나와라 한 분이 박지원 전 대표예요. 5월 8일 날 왜 여기에 이렇게 집착하고 올인을 하셨을까요? 이 당 전체가 그랬어요. 이 당 전체가 국민의당. 그랬지만 네. 그중에서 특히 앞장서서 이제 메가폰을 드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개자가 돼버렸습니까? 네. 어떻게 조사를 피해가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군요. 지금 종합을 해보면 박지원 의원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 검찰의 참고인 조사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김대현 기자께서 저는 저희가 뭐 간단하게 네. 정당의 비전 말씀을 해주시고 네네. 싶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시는 걸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짧게. 저는 박지원, 안철수 대표 전 후보가 네. 검찰에 출두하는 일은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 기대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단장이 하지 않았죠. 부단장이 발표했습니다.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날조 혹은 위조라고 그러니까 조작됐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나서서 지금 기자회견을 2차례나 한 분이 바로 그 당시에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입니다. 그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일반적이지 않은 사안들이 지금 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점에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가 계신데 두 분 다 어떤 특정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 당에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선거에서 늘상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은 이 정부가 청산해야 하는 패단, 이것도 일종의 선거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일벌백계 하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서는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의원이든 아니면 당시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도 예외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의원 왜냐하면 검찰 조사 받아야 된다. 당시 보고 라인이 네. 예컨대 공명선거 추진단이었다면 추진단의 이용주 단장과 네. 그다음엔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 그다음에 후보까지 가는 이런 라인의 보고 체계가 기본적으로 있고 이 정도 사안에 만약에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지 저는 그런 사례를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최영일 평론가님. 좀 이상한 게 아까 네. 말씀하신 게 왜 단장이 그때 나서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 보면 이상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선거 이전에 벌어졌던 이 사건의 현장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후 대처하는 모습 사후 대처가 전 훨씬 더 의구스러운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다. 사건이 벌어진 건 좋아. 선거가 전쟁이니까 네. 정말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지금 뭐 많이 밀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기고 시절에. 싶었겠죠. 네. 그리고 문준용 씨 문제가 팩트라고 믿었겠죠. 국민의당 내에서는. 그런데 이런 소스가 있으니까 사실은 김모 씨가 실존하는데 지금 박모 씨가 이걸 조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목소리 녹취는 조작을 했을지언정 미필적 고의로 믿고 싶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마침 나왔어. 쓰자. 근데 김모 씨라는 사람이 실체가 있었을 것이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오늘은 실체 인물을 조사하고 있는데 파슨스 나온 사람 맞고 이미 씨 아는 사람 맞아요. 근데 나 문준용 모르고 그때 파슨스 동기동창끼리는 그 아버지 백으로 들어갔다며 다 퍼져 있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윤회 문건 유출됐을 때 이 네. 청와대는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다. 그렇죠. 내용은 다 뻥이다. 이게 찌라시에 나오는 풍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예,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금 네. 검찰은 이 내용에 실체가 있는지도 조사하는 거고 네. 이게 만들어져서 조작이 돼서 유포된 과정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내용 조사를 검찰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실존 인물인 김 씨는 나는 문준용 씨와 친하지도 않고 일면식도 없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전해들은 바도 없다. 파슨스 교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전제를 하면 좋아요. 이은미 씨가 가져왔으니까 믿자. 믿고 싶은데 마침 증거가 나왔으니까 믿고 던지자. 한번 질러보자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때.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문준용 씨 실제 친구가 실명을 공개하고 나와서 동기생이 4명인데 한국에 있는 거 미국에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들을. 그들 중에 이런 말을 했을 사람은 빤하잖아요. 없다. 예. 네. 그랬더니 국민의당이 확신 있는 반론을 해요. 우리가 언제 동기라 그랬어? 동창이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료. 실존 인물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뭐 2학번 선배인지 5학번 후배인지 이 실체를 확인해야 되는 게 국민의당 그때는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역할인 거죠. 근데 그때도 네. 안 했다는 거예요. 실존 인물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당내에서. 이런 거짓말은 전 처음 들어요. 이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완전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던졌는데 저쪽에서 반격이 들어오면 네. 재반격을 하려면 그 인물 데리고 와.
아니면 당장 이유미 씨 전화번호 내놔요. 내가 직접 통화하게. 이용주 의원이 전화를 들었어야죠. 확인 좀 김모 씨, 해봅시다. 파슨스 몇 년부터 몇 년 다녔어. 문준용 씨랑 언제 술 먹었어. 네. 그 이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 네. 이거 맞아? 그거 제 목소리 아닌데요? 그럼 이거 가짜구만. 뭐 확인이 됐어요, 그 와중에서. 그분은 부장검사 근데 아무것도 출신인데. 모르고 그냥 언제 우리가 동기라 그랬어요? 동창이라 그랬지? 이런 능청을 부렸다 그러면 공당이 이거는 조작한 건 이음이라 치고 네. 자 범인 체포해서 처벌 받는데 그 다음 벌어진 일을 국민당이 어떻게 면피할 거예요? 네.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가담을 했잖아요. 자신들이. 그래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우리는 피해자여라고 코스프레를 하면 좀 국민들한테 어쩌라고 이렇게 던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후 대처가 저는 더 심각하다. 너무너무 말이 안 된다라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좀 주제를 좀 넘어가 볼까요? 안철수 진행자가 바뀐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 하고 있는. 지키고 있죠. 뭐 이르면 오늘 한다는 보도가 근데 나왔더라고요. 어제도 오늘 한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 집 앞에 가 있는 게 벌써 며칠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조금 더 이 수사 상황이 진행되고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 전까지는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넘길 수 있을까요? 폭로 자체를 몰랐다? 그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폭로의 주 재료인 증거 자료가 조작된 거는 몰랐다. 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겠죠.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이 정도 사안이 보고되지 않고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발표한다? 그거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좀 전에 이제 아리송이라는 네. 표현 하셨지 않습니까? 통상 기자들이 아리송하면 말이죠. 알려졌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네. 근데 네, 전해진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것도 안전장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물어봤더니 답변이 없었다. 뭐 이 정도 안전장치는 해야지 적어도 법적으로 조금은 좀 내가 좀 면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알려졌다 혹은 누군가가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 뭐 네. 이런 식의 주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적어도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에게는 이런 폭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발표가 기자회견에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달이 됐겠죠. 그 내용을 조작됐는지 안 했는지까지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대화가 오고 왔는지 혹은 대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정도 사안이면 선거를 한번 뒤흔들 수 있다라는 네.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종의 유혹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공명선거 추진단을 이끄는 단장이 이 정도 확신이면 단장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통상. 기자들이 기사 쓸 때도요. 좀 까리한 문제들이 방송 적합 용어는 조금 아리송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자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아서 기사를 내보내거든요. 근데 하물며 공당이 그런 것 없이 그냥 어떤 사람 제보만 믿고 그냥 한다? 이해할 수 없죠. 상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5월 5일 날 공개를 했는데 5월 7일 날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메일 한 통이 옵니다. 바로 그게 이제 문상호 씨라고 그렇죠. 문준용 씨의 파슨스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였는데 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녹취 내용은 정말 거짓이고 허위다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이메일이 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국민의당에서는 그 이메일을 확인을 했을 때 그때서라도 좀 늦게라도 그때라도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될 텐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서 씨와 이유미 씨가 이 SNS 이렇게 대화를 나눈 내용을 보게 되면 또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준서 최고위원이 이거 정확하지 않으면 역풍이 불 수가 있다. 정치적인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네. 그럼 적어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조작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조작된 것일 수는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그거를 감수하고 공개를 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김 기자님, 네. 이 사건에서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두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안철수 전 후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당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박지원 전 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도 몰랐다. 문제의 핸드폰은
비서관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받은 바 없다. 일종의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